예, 오늘은 이제 재산세를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그래서 책은 174페이지 펴시면 되겠네요. 174페이지.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 1번 해가지고, 그죠? 그 재산세의 개요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재산세의 개요. 자, 그래서 재산세의 개요고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종합토지세가 2005년 1월 1일부터 보유세 개편으로 재산세 규정으로 통합하여 과상재산 중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와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합산하여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조세로 이렇게 바뀌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유세 같은 경우 중요한 개편이 한번 있었다 얘기예요. 그죠? 보유세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이것이 이제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두 가지 세금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거죠. 즉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었고 종합 토지세라는 세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과거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 과거의 재산세는요. 그 대상물이 건축물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을 때 과거에 이제 재산세를 냈다는 얘기고, 그 대신에 과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죠? 이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라는 세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법이요 개편이 되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법은 언제 바뀌었느냐? 2004년도에 법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세법이 이제 개정되고 난 이후, 즉 2005년도부터 새로운 세법 체계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요 두 가지의 세금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2005년도부터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5년도부터 적용하는 이 재산세가 이제 현행의 재산세 체계를 이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재산세라는 세금은 대상물을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과거의 재산세의 대상물하고 과거의 종합토지세의 대상물을 이제 통합을 시킨 거예요. 통합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그죠? 토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오느냐? 여기서 주택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새로 생겨나요. 주택.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세금이라는 걸 거둘 때, 보유세라는 세금이라는 걸 거둘 때 주택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주택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었는데 이 두 개의 세금을 통합을 해서 재산세라는 세금을 만들면서 주택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느냐 이러니까 주택 건축물하고 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합쳐서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해서 그죠?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했냐 이러면 과거의 주택 건축물은 이제 재산세를 거두고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하고 토지를 나눠가지고 세금을 이원화해서 두 가지 형태로 거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던 것을 이제 재산세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주택 건축물과 부속 토지 있죠? 그걸 한데 묶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봐서, 그죠?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를 합쳐서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거둔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재산세에서는 대상물이 이제 총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이 있죠. 가령 상가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그죠? 그래서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나눠서, 그죠? 따로따로 재산세를 계산을 하고, 그 대신에 주택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건축물 가액하고 토지 가액을 합쳐서 과세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죠? 같은 부동산이라도 과세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봐두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건축물과 토지가 이걸 합쳐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괄과세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일괄과세. 그래서 주택은 일괄과세 방식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또 세법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새로 신설이 된 세금이 있어요. 신설이 된 세금이 뭐냐면 종합 부동산세라는 세금입니다. 종합 부동산세. 그래서 이 세금이 이제 신설이 된 거예요. 신설. 다만 우리가 과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전부 다 지방세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이제 재산세를 거둘 때 이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예요. 지방세. 지방세인데 새로 신설한 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요건 국세다 이 말이에요. 국세. 이제 국세가 이제 새로 신설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토지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라는 세금도 거두지만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도 또 거둔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죠? 지금 현행의 그죠? 내용들을 그죠? 그렇게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간단하게 이렇게 그죠? 정리해서 기억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행의 재산세는 옛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결합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재산세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이다. 다만 주택 외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따로따로 재산세를 계산을 하지만 주택에 해당이 될 때는 그 건축물 가액하고 토지 가액을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을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가 신설이 되었는데 요거는 토지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더라. 그죠? 자, 일단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174페이지 1번의 재산세 개요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이제 재산세의 특징 보시면 됩니다. 특징. 자,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의뢰되어 있습니다. 보유세. 자, 재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 말이죠? 근데 언제 재산을 보유해야 되느냐? 과세 기준일 현재. 그죠?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유세는 언제 재산을 보유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과세 기준일 날 재산을 보유해야 된다. 그때 과세 기준일이 언제냐? 이러니까 매년 6월 1일, 6월 1일, 매년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날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재산세는 보유세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자에게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과세하는 보유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저기 매년이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은 한 번 부과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게 되면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로서 그죠? 성격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세와 인세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 재산세가 과거에 개정되기 전 과거의 재산세가요. 요거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였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종합토지세라는 세금이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인세였다고. 그런데 이제 이 두 개가 통합이 되어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재산세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물세의 성격과 인세의 성격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세금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17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게 되면 재산세는 징수 방법이 보통징수의 보통징수. 그래서 앞전 세금하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공부했던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있죠? 네, 그런 세금은 전부 다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 그렇죠? 예, 그렇지만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고 보통징수입니다. 보통징수. 자,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직접
그죠?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납부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가산세는 없고요. 그 대신에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에 동그라미 5번에 재산세는요. 납세자의 그죠? 편의제도, 즉 세금을 납부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물납이나 분납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납이라는 것은 돈 대신에 물건을 납부하는 것이고 분납이라는 것은 그죠? 세금을 여러 번 나눠서 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납분납 제도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재산세는 물납분납 제도가 있다. 그죠?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재산세는 그거 외에도 소액징수 면제제도라는 것도 있고 세부담 상한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3번에 과세주체 나오네요. 과세주체. 자, 재산세는 그죠? 지방세라 그랬죠. 지방세. 자, 지방세는 지방세인데 그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어디서 세금 부과하는 거냐 이러니까 그죠? 원칙은 예,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거다. 그죠?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거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그죠? 특별시와 구에서 징수하는 재산세도 있다. 그럼 특별시와 구에서 징수하는 재산세라는 게 뭐냐? 요거는 그죠? 특별시와 구에서 징수하는 거는요. 서울 특별시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죠.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는 제외하고. 그래서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특별시와 구가 50%씩 반반씩 징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재산세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죠?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재산세죠.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자, 과세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자, 그래서 175페이지 맨 아래에 제목이 과세 대상이라 나와 있고, 이제 176페이지부터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항상 어떤 세금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그 세금의 대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셋 중에 하나가 있죠. 셋 중에 하나. 세 가지가 뭡니까? 행위, 재산, 소득. 항상 세금이라는 것은, 그죠? 어떤 행위를 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행위, 재산, 소득 중에서 재산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네, 재산이요, 재산. 네,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재산. 그래서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낸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 중에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열거를 해놓은 재산. 법에 요러요러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세요라고 열거를 해놓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법에 열거해놓은 재산이 몇 가지라고요? 5가지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 얘기. 그죠? 자, 그래서 법에 열거해놓은 재산이 5가지라고요. 토지, 그 다음에요. 건축물, 그 다음에요.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자, 그래서 일단 재산세 대상물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는 선박, 항공기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기기 장비도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재산세에서는 차량이나 기기 장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왜 안 하느냐? 차량과 기기 장비는 자동차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재산세라는 세금을 또다시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의 대상물에는 차량과 기기 장비는 해당이 안 되고 선박과 항공기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때 아까 봤네요. 아까 재산세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때 어떻게 과세한다고요? 예, 그 건축물 가액하고 토지 가액을 합쳐서 과세한다고. 그죠? 또 우리는 이걸 뭐라 얘기한다고요? 일괄 과세 방식이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 있죠. 다른 부동산은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일반적 건축물에 주택 건축물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예, 주택 건축물은 제외다. 왜요? 주택 건축물은 그 토지하고 묶어서 뭐로 과세해야 되니까?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반 토지에도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입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라고. 그죠? 왜냐면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 건축물하고, 그죠? 예, 같이 묶어가지고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택을요, 재산세에서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주거용 주택하고, 그 다음에 별장용 주택이요. 주거용 주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늘 항상 상시 거주하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대신에 별장용 주택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거, 어쩌다 한 번씩, 그죠? 예. 그죠? 어쩌다 한 번씩 뭐 유흥이나, 그죠? 또는 놀이의 목적으로 왔다 갔다, 그죠? 하는 것을 우리는 별장이라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주택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얘기하는 주택의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주택의 개념은, 그죠? 주거적 시설물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거기에 살고 있어야 되죠. 예, 그래야 주택이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재산세에서 이 주택은요,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상관없고, 주거적 시설물만 돼 있으면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죠? 자,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주택의 개념을 일단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토지. 토지 같은 경우, 재산세에서는 토지를 다시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토지를 구분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그 대신에 우리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이런 식으로 분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분류하는 방법이 세금마다 다 틀리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다른 데서는 토지를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양도소득세 가게 되면 토지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죠? 예, 그래 놓고 이제 세율을 달리 적용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지 분류하는 방법도 세금마다 다 틀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분리과세냐 그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과세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유자별로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즉 동일한 소유자가 종합합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여러 필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토지가액을 다 합쳐서 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별도합산 대상 토지도 그 필지를 여러 필지를 갖고 있으면 역시 어떻게 해요? 그 토지가액을 다 합쳐서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자별로 재산가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그래서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누구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소유자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얘기예요? 인세라고요. 그 대신에 나머지는 전부 다 물건별로 과세하니까 뭐예요? 물세라고요. 물세.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과세한다 그랬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얘기했어요? 일괄과세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일괄과세.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죠?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세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대상처럼 소유권자별로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처럼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과세하는 일괄과세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각의 물건별로 따로따로 세금 계산하죠. 그걸 갖다 우리는 개별과세라고 그래요. 개별과세.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개별과세한다. 그래서 개별과세라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과세하는 방법이 합산과세 있고 일괄과세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개별과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역시 봐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177페이지 이제 맨 위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참고에 겸용주택 및 다가구주택 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겸용주택이 나오네요. 겸용주택. 겸용주택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다용도주택이죠. 다용도주택. 즉 건물이 주거 부분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주거 외의 부분도 같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주거 부분과 주거 외의 부분이 같이 존재하는, 그죠? 그런 건물을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고요? 겸용주택이라 한다고. 겸용주택.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다용도주택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복합건물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1동이 겸용주택일 때하고 1구가 겸용주택일 때하고 그 판단 기준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 2층짜리 건물이에요. 자, 그래서 요 2층짜리 건물 이 전체를 우리는 1동이라 한다고요. 1동. 그죠? 건물 전체를 1동이라 한다고요. 자, 우리 지금 하원 건물 있죠? 이 하원 건물 이 전체를 뭐라 얘기한다고요? 1동이라 한다고요. 1동.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1동이, 그죠? 위층에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아래층에는 상가용으로 이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동이 뭐예요? 겸용주택인 거죠. 자, 그래서 1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거 부분이 주거 외 부분보다 크든지 같든지 작든지 묻지 말고, 그죠? 항상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자 이 말이죠. 주거 부분만. 자,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되니까, 그죠?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 2층 부분만 주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항상 건물과 토지를, 건물가액하고 토지가액을 합쳐서 과세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토지도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거 부분에 해당되는 토지가 얼마까지인지 우리가, 그죠? 그 범위를 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건물의 면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연면적 중에서 주거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일 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에서 주거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한 50% 정도 된다. 그러면 토지도 얼마까지는 50%의 면적까지는 뭐로 본다고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택에 해당되는 건물하고 주택에 해당되는 부속 토지 있죠? 그건 어떻게 해서 예, 재산가액을 합쳐서 어쩌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 그 대신에 그 외에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따로 세금 계산한다. 그죠? 자, 이번에는 1구가 겸용주택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구가 겸용주택일 때. 자, 1구라는 건 뭐냐면 1구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에,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1층에도 주거용이고 2층에도 주거용이라고 봅시다. 그죠? 1층도 주거용이고 2층도 주거용이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한 가구가 살 수 있게끔 구획된 부분이 있죠? 예, 한 가구가 살 수 있게끔 구획된 부분. 그죠? 요거를 뭐라 얘기한다고요? 1구라고 얘기한다고요. 1구. 한 가구가 살 수 있게끔 구획된 부분.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도 크다란 한 건물에 200세대가 살고 있다. 그죠? 그러면 크다란 그 한 건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1동이 되는 거고. 그죠? 거기에, 그죠?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구획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걸 뭐라 얘기한다고요? 1구라고 얘기한다고요. 1구. 자, 그런데 그 1구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상가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1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겸용주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1구가 겸용주택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주거 부분이 주거 외의 부분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걸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냐면 전체 면적 중에서 주거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면적 중에서 주거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건물 전체, 일구 전체를 뭐로 보겠다? 예, 주택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 부분이 크든지 같든지 작든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면 돼요. 그 대신에 1구가 겸용주택일 때는 전체 면적 중에서 50% 이상이 그죠? 주거 부분이다. 그러면 건물 전체를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나와 있으니까 1번, 2번 그죠? 확인해 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에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은, 그죠?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죠.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서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일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몇 가구가 살고 있냐면, 4가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4가구가 살고 있다. 자, 그럼 4가구가 살고 있으면 요거 1개의 주택이라는 거예요? 4개의 주택이라는 얘기예요? 예, 주택이 4개라는 얘기예요. 즉, 한 가구가 살 수 있게끔 구획된 부분을 뭐로 본다고요?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죠? 자, 그런데 주택은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건축물과 토지가액을 합쳐서 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가액을 합쳐서 과세하니까 이 건물의 부속 토지 있죠? 이 건물의 부속 토지도 주택의 부속 토지 한 개에 해당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 한 개의 주택에 해당되는 부속 토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건물의 면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분한다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 연면적 중에서 한 개에 해당되는 주택의 면적이 4분의 1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도 어떻게 해서요? 4분의 1 동강을 내서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 한 조각을 한 개의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건축물 가액하고 토지 가액을 어떻게 해서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을 하는 거라고. 자, 그때 그죠? 이 주택의 부속 토지 계산하는 방법이 그죠? 무엇을 기준으로?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토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분한다고. 자, 그래서 거기에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보는데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한 구의 부속 토지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한다. 그죠? 그게 핵심이죠. 그거 이제 시험 지문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일단 과세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과세상 중에서 토지 있죠, 토지. 토지를 이제 구분할 방법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7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3절 해서 토지분 과상의 구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유형을, 그죠? 이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 지금 180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193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93페이지까지.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물을 보세요. 프린트물 큰 거 있죠? 큰 거? 예, 큰 거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재산세 토지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재산세 토지 분류. 자, 그래서 프린트물로 정리해 놓은 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죠? 간략하게 3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합산 대상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할 때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한목에 다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뼈대만 딱 추려서,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뼈대만 딱 추려가지고 그 내용을 익힌 다음에, 그죠? 그 내용이 이제 다 익혀지면, 그죠? 기본 뼈대가 다 형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살을 자꾸 붙여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뼈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분리과세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즉, 저율 분리과세라는 게 있고, 고율 분리과세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저율이라는 것은 세율을 굉장히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세금 부담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고율이라는 것은 세율을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 부담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떨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냐? 그죠? 생산에 공여되는 토지일 때, 그죠? 생산성이 있는 토지일 때는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죠? 사치성 재산일 때, 이건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율분리과세 같은 경우 세율을 또 몇 프로를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0.07% 적용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0.2%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고율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요거는 몇 프로 적용하는 거냐면 4%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0.07% 적용하는 것도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농지일 때요. 농지. 자, 그럼 농지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 전, 답, 과수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농지의 범위를 잘 봐두세요. 농지의 범위를. 우리가 농지의 범위도 세금마다 다 틀리다 그랬죠? 우리가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농지 있죠? 농지. 취득세에 보면 농지는 세율을 낮은 세율을 적용했잖아요. 그럼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그런 농지는 어떤 것이 농지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전답 과수원의 목장용지까지, 그죠? 농지에 해당되는 거다 그랬죠? 예,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그죠? 농지라고 얘기하면 목장용지는 농지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전답 과수원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그죠? 예, 그래서 취득세하고 농지의 범위를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농지라고 얘기하면 전답 과수원에다가 목장용지가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재산세에서의 농지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요? 전답 과수원 세 가지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그죠? 꼭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 말고도 목장용지라든가 임야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0.07%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0.2%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거, 자, 공장용지요. 공장용지.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지요. 산업용지.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0.2% 분리과세다. 그 다음에 4%에 해당되는 고율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거, 사치성입니다. 그래서 사치성이 두 가지 나옵니다. 골프장 중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속토지하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부속토지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그죠? 4%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분리과세라 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다 외워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농지는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고 세분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죠? 큰 틀로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을 꼭 해두시라. 자, 그 다음에 자, 별도합산 볼게요. 별도합산. 별도합산 대상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영업용이나 또는 사무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죠? 우리 학원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학원 건물 있죠? 우리 학원 건물 아래에 있는 땅 있죠? 예, 건축물 아래에 있는 땅.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별도합산 대상이라고. 자, 그래서 별도합산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용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용 토지. 뭔가 사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그 대신에
비사업용은 어디로 간다고요? 예,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사업용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고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용이라 하게 되면 주로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땅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 건축물이 뭐는 제외예요? 주택 건축물은 제외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택 건축물은 토지하고 합쳐서 뭐로 과세해야 되니까 주택으로 과세를 해야 되니까 일반 토지로 분류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땅은 다 별도 합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뭐는 제외하자. 주택 건축물은 제외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도 그 땅 전부 다가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기준 면적 이내의 부분만, 그죠? 예,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다. 자,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이요,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건물 면적이. 그죠? 1층 바닥 면적이 100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그죠? 대지를 갖다가 몇만 평을 막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100평짜리 건물 하나 딸랑 지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죠? 그 땅을 그 건물에, 사업에, 그죠? 다 이용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과세관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세관청은 설사 건물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죠?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 면적이란, 그죠? 기준을 제시하는 면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면적 이내의 부분까지만, 그죠? 우리가 사업용으로 인정을 하고 그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전부 다 뭐로 본다는 거예요? 비사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산 대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정해놓은 기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은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요. 배율. 즉 지역에 따라서 배율을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상업지역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몇 배냐 하면은 요거 3배입니다. 3배. 자, 그러니까 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죠? 1층 바닥 면적이 100평이다. 그러면 몇 평까지만? 300평까지만. 그죠? 예, 그 건물의 부속 토지로 인정을 해서, 그죠? 사업용으로 봐서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보는 거고, 그 300평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비사업용으로 봐서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또는 의제하는 토지가 있어요. 의제하는 토지. 이것도 기준 면적 이내까지 이제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는 토지, 의제 토지. 도대체 보는 토지라는 건 뭐냐? 보는 토지라는 것은 건축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명백한 거.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주차장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죠.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위에 건물이 없죠? 예, 그렇지만, 그죠? 그 사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명백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뭐 나왔던 거, 그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그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학원에 가보면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도 있지만 코스 연습하는 땅이 있죠? 그럼 코스 연습하는 그런 땅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지만, 그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학원에 사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명백하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온 거, 그죠?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차고용 토지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 가보면, 그죠? 그게 건물 세워져 있는 땅도 있지만 차를 대기시켜 놓는 땅이 있죠? 그럼 차를 대기시켜 놓는 그 땅도 결국은 뭐예요? 예, 운송사업에 이용되고 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 명백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축물은 없지만, 그죠? 사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명백한 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는 토지라고 얘기한다고 또는 의제 토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토지들도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면적 이내까지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이상 지역에 있는 것 중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 지역 내에 있는 공장 용지로서 역시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면적 이내 부분은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자, 공장 용지. 공장 용지라는 것은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장은 어떤 지역에 존재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그죠?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업지역에. 근데 공업지역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공장이 자기 용도에 적합한 곳에 있다, 적합하지 않는 곳에 있다, 적합하지 않는 곳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 그냥 일반 사업용으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까지는 뭐로 하고요? 별도 합산 대상을 하고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고요. 만일 그 공장이 공업지역과 같이 용도상 적합한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생산에 공유된다 이래갖고 0.2 분리과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장이 용도상 적합한 지역에 있을 때는 어디로 가고요? 0.2 분리과세로 가고요. 용도상 적합하지 않는 곳에 있다.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예,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게 이렇게, 그죠? 별도 합산 대상 3가지, 그다음 분리과세 대상 3가지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고. 그리고 요거 이외의 토지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구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익히시라고, 요거부터. 그래서 요거부터 익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죠. 자, 프린트물 한번 보시게 되면, 프린트물에 그 재산세의 토지 분류라고 해서 크게 이제 종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거 보시게 되면, 자, 분리과세 대상부터 한번 보세요. 자, 분리과세상. 자, 종합이 있고 별도가 있고 분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리과세상부터 보십시오. 그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농지.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0.07% 분리과세상이죠. 자, 근데 농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것이 그 옆에 나와 있네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개인, 법인 구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농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농지 외에 다른 토지는요,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거 주의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 시험 문제 풀 때 보면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개인이 소유하는 뭐다, 법인이 소유하는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개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다,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다,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구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건 틀이기에 틀이. 속임수라 속임수.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농지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다, 법인이 소유한 농지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구별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농지밖에 없어요. 농지밖에. 그래서 꼭, 그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농지만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구별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그 농지가 그 지역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만 보면 돼요. 만약 그 농지가 그 지역에 적합한 지역이 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분리과세. 그 지역에 적합하지 않는 곳에 있다 그러면요, 종합합산.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적합한 지역이 되는 거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이 4개나 나온다고 그 4개를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어떤 지역이요? 군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군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그런 지역에 있으면 그 농지는 농상 적합한 지역이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외 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얘기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이 그죠, 공법에 우리가 도시지역이라 하면 주상, 공록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그 중에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뭐가 남는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용상적 합성이 있다 없다?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가 상업지 한 평에 1,000만 원씩 하는 상업지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상추를 심고 배추를 심고, 그죠? 깻잎을 심고,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죠? 땅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죠? 설사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이 말이야, 농지를 갖고서 경작을 하더라도 자기 지역에 적합한 곳에 뭘 지은다고요?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경작을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내는 거지. 그 땅의 용도하고 맞지 않게끔, 그죠? 예, 농지를 개간하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종합합산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밑에 법인 및 단체 소유. 자, 농지 그죠? 개인 소유 밑에 법인 및 단체 소유. 자, 농지를 법인 및 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원칙이 종합합산이다. 그죠? 왜 종합합산이냐? 자, 롯데제과라는 과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 과자 회사에서요, 농지를 소유하면서 감자를 생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감자를 생산해서 농산물 시장에 그죠? 일반인한테 사물 수 있게끔 유통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감자를 생산해서 그 감자를 가지고 포테토 칩이란 과자를 만들어서 상업적 수익을 낼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상업적 수익을 내려고 농지를 갖고 있는데 굳이 세금을 그죠?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나 단체가 농지를 보통 소유하고 있으면 그죠? 종합합산 대상으로 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롯데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내놨냐면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법인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법인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뭔다고요? 상업적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뭐 가공을 해서 음식 같은 거 만들어서 아시겠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인이나 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원칙은 뭐라고요? 종합합산. 근데 예외적으로 5가지에 한해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5가지를 외우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억지로 안 외워도 대충 보면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뭐예요? 농업법인. 자, 농업법인이 갖고 있으니까 농사의 본래 목적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분리과세. 한국농업총공사. 한국농업총공사 한 일이 뭐예요? 농가에 필요한 농지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리과세.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가. 사회복지사업가가 농지를 갖고 있어도 상업적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아니냐는 거예요? 상업적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복지시설의 소비비용, 소비 목적으로 돼 있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보통 뭐 TV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아침에 식사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갖고 좀 무료로 뭐 식사 제공하고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법인에서 그런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죠?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거는 상업적 수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매립간척해서 취득한 농지. 자, 법인이 바다를 메워갖고 땅을 만들었어요. 그럼 돈 벌려고 그러면 대지로 이용하든지. 그죠? 그래서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공업용 해서 대지로 이용하게 되면 돈 벌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농지를 조성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그래도 농지가 부족한데, 그죠? 예, 농지를 확대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리과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산만이에요. 아산만. 현대에서, 그죠? 예, 바다를 메워갖고 땅을 만들었다는 그 아산만이 아산만. 예. 그래서 뭐 정지훈공법이다 이래갖고, 그죠? 그 뭐 물살이 워낙 세니까, 그죠? 내 뭐요 돌을 갖다가 지어 날라도 내 파도에 휩쓸려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외국에서 이제 들여온 커다란 이제 폐 유조선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이제 그 철을 뜯어내가지고 새로 이제 녹여갖고 쓰려고 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바다에 가라앉혔다는 거죠. 예, 가라앉혀갖고 조수를 그죠? 완만하게 만들어갖고 거기다 이제 흙을 메워서 땅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근데 뭐 정준수 씨 아이들을 낸 건 아니겠죠? 네, 누구 아이들을 훔쳤겠죠? 직원들의 아이들을 훔쳤겠죠? 어쨌든 간에, 그죠? 예, 그래서 정지훈 공법이다 이래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아산만이 지금 바뀌고 있대요. 옛날에는 그 농사 지었잖아요. 농사 지었는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그 소음기가 많아갖고, 애초에 그 지역이요. 그렇잖아요. 바다를 메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도 많이 안 나고 이러니까 지금은 뭐 하냐면, 지금은 이제 태양광 하겠다고 최근에 발표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 시설을 갖다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자회사에다가 이제 공급하겠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용이 되면 그거는 이제 농지로 이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과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자, 법인이 매립간척해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그죠? 예, 종중, 문중, 그죠? 종중한테는 왜 세금 혜택 준다 그랬어요? 예, 유권자라 그랬잖아요. 아주 중요한 유권자이기 때문에 예, 세금 혜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의원 나왔다, 뭐 대통령 나왔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그죠? 그죠? 지역 보고 뭐, 그죠? 그 다음에 성시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문시 문중이다, 그죠?
그 문씨 집안 다 찍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종중은 그죠? 중요한 유권자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복지사학과, 법인이 매립관청한 거, 그다음에 종중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요. 목장용지 보세요. 자,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의 핵심은 뭐냐? 기준 면적을 적용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중에서 기준 면적을 적용하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바로 목장용지하고 그 밑에 양갈로 5번에 보면 공장용지 있어요. 공장용지. 그래서 목장용지와 공장용지는 기준 면적을 적용한다. 왜 기준 면적을 적용하느냐? 목장용지와 공장용지는 환경 침해가 심하다 이 말이에요. 목장이라는 것은 가축을 기르는 가축. 그래서 가축을 기르게 되면 가축이 배설하는 배설물 있죠. 예, 이런 것들이 하천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환경 침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 있죠. 공장용지도 폐수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 침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죠. 자, 그래서 목장용지와 공장용지는 설사 자기 지역에 적합한 지역에 그 땅이 가 있다 할지라도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면적 이내까지만 분리과세로 가고요.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전부 다 들어가요. 종합합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목장용지와 공장용지는 뭘 적용한다? 기준 면적이라는 걸 적용한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목장용지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적합성이 있어야 분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적합성이 있는 지역이냐? 농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농지를 잘 외워두면 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농지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군지역에 있든지, 도시지역 밖에 있든지,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내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다만 농지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농지하고 차이점은 개인법인 구별 없다. 그 다음에요. 기준면적이란 걸 적용한다.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가령 내가 군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0평을 갖고 있던 10만 평을 갖고 있던 100만 평을 갖고 있던 그 땅이 전부 다 분리과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목장용지는 그죠? 면적의 기준이 있다고.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면적 기준이 있어서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면적 이내까지만 어디로 가고요? 분리로 가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전부 다 들어가요? 종합합산. 자, 그래서 농지와 목장용지는 그죠? 지역별 구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군지역에 있든지 도시지역 밖에 있든지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별 구분은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은 농지는 개인법인 구별한다는 거고 목장용지는 개인법인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농지는 기준면적이라는 게 없는데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임야 나옵니다. 임야. 그죠? 임야. 임야는 산이나 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임야는 생산에 공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생산에 공유가 안 되니까 원칙은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합산으로 가는 거라고. 그런데 다음에 해당되는 임야만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에 해당되는 임야라는 것이 그죠? 어떤 임야를 얘기하는 거냐? 그죠? 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 또는 보호가 필요한 것 그 다음에 관리가 필요한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공원이죠. 공원. 자, 그래서 제한, 보호, 관리, 공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러한 임야는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분리과세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임야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이렇게 나와 있죠.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라는 것은 뭐냐면 생산에 공유되는 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용재린 신탈림 그런 거 공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용재림이나 신탈림으로 이용되는 그런 임야를 그죠? 예, 생산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게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아서 실행 중인 임야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생산에 공유되는 임야니까 분리과세. 그 다음에요.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은 보호란 말이 나와 있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제약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전부 다 공원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 종중 나와 있죠. 예, 종중은 항상 그죠? 세금 혜택 준다 그랬죠. 그다음에 개발 제한에서 제한이란 말 나오잖아요. 예, 동그라미 4번에 군사시설 보호구 중 제한 보호구역도 제한이란 말 나오죠. 예, 동그라미 5번에 상수원 보호 나오죠. 보호. 철도 보호 나오죠. 홍수 관리 나오죠. 관리. 자, 그래서 뭔가를 보호하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또는 소유권을 제약하는, 그죠? 그런 지역에 있는 임야는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공원이라고, 공원.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공원자연 환경지구에 환경의 색깔을 칠해놨고, 동그라미 4번에도 제한에다가 색깔을 딱 칠해놨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와 유사한 다른 토지하고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분을.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공원자연 환경지구. 공원자연 환경지구 내에 있는 임야. 자, 뭐 환경지구 나와있죠. 환경지구. 환경지구 요거는 과세는 과세인데 분리과세죠. 토지를 분리과세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원자연 환경지구 말고 보존지구라고 있어요. 보존지구. 그래서 보존지구 내에 있는 임야는 요거는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나중에 비과세 부분에서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때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 보호구역 내에 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요거는 과세는 과세인데 분리과세. 그 대신에 통제보호구역. 제한 말고 통제요, 통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요거는 비과세라고 해요, 비과세. 자, 그래서 제한보호구역이냐, 통제보호구역이냐, 그죠? 자, 그런 것 좀 구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나중에 비과세 부분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4번에 보면 이제 산업용지 나옵니다. 산업용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본 거는 농지, 목장지, 임야와 같이 0.07 분리과세를 본 거예요. 자, 봤으니까 이번에는 0.2 분리과세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0.2 분리과세에서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게 산업용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산업용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하고 나와 있죠? 염전 그다 줄 것이에요. 염전.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와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에다 줄 것이에요. 요게 학계에서 얘기하는 리츠입니다. 리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따라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그 다음 줄 것이에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그다 줄 것이에요. 터미널용 토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 중에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터미널용 토지다 그러면 요거는 과세는 과세인데 그 토지를 어떻게 분류해서 분리과세상으로 구분해서 과세를 한다. 근데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이용되는 것 중 차고용 토지라는 것이 있어요. 차고용 토지. 예. 그래서 요 차고용 토지는 과세는 과세인데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차고용 토지하고 터미널용 토지하고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양갈로 5번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0.2 분리과세 중에서 공장용지 나옵니다. 공장용지. 자, 그러면 공장용지도 기준면적이라는 걸 적용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어떤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이러니까 군지역에 있든지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 유치지역에 있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으면서 기준면적 이내까지는요. 분리과세. 기준면적 초과하면요. 종합합산.
그런데 그런 지역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어디 있느냐? 자, 칠판 보세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이 있다 이 말이죠. 그때는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 어디로 가고요? 별도 합산이 되는 거고, 기준면적 초과하면요, 종합합산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공장용지는 굉장히 특이하다. 분리도 있고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는 특이한 자산이다. 그죠? 그래서 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사치성 재산 4% 해가서 두 가지 나와 있죠.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하고 고고라 확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분리과세상은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신 거고, 이제 바로 위에 이제 별도 합산 대상 보세요. 별도 합산 대상.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 이내의 거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시상 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내 공장용지 중 기준 면적 이내의 거. 요거죠, 요거. 공장용지 얘기하는 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나와 있는 것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그래서 보는 토지에서 첫 번째 뭐 나왔어요? 차고용 토지 나왔죠? 아까 비교했죠?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것이 법인 묘지용 토지가 나옵니다. 법인 묘지용 토지에다 또 줄 걸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묘지 나옵니다. 자, 묘지. 자, 그럼 묘지를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법인이 소유하는 법인 묘지용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소유하는 묘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법인 묘지용 토지는 과세입니다. 과세. 무엇으로서? 별도 합산 대상으로서. 왜냐? 요거는 공동묘지를 가지고 그죠? 수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이 소유하는 묘지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왜? 이거는 전혀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땅이라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묘지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소유하는 묘지냐 개인이 소유하는 묘지냐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별도 합산과 분리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땅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자,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채비지, 보류지 이런 거 전부 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이고, 그 다음에 농지 중에서도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분리과세로 가려면 이 말이죠. 농지가 분리과세로 가려면 그죠? 영농에 이용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농사를 안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합산이 되는 거라고. 영농에 이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자, 칠판을 한번 볼까요? 여기 토지가 있다고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 근데 요거를 뭐로 이용하고 있다?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나대지는 지금 종합산 대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별도 합산 대상보다 종합합산 대상이 되면 세금을 현저하게 많이 내요. 어떨 때는 10배보다 더 많이 낼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사업적으로 활용을 안 하니까 세금이 종합합산 대상이 돼서 잔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다 이 말이야. 건축물. 자, 그래서 건축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놓게 되면 이 땅은 뭐가 돼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죠.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낼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건축물을 짓기는 지었는데 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토지가액에다가 2%를 곱해봐요. 그럼 토지가액에다가 2%를 곱하면 요 2억이죠. 근데 토지가액 2% 곱한 금액보다 건축물 가액이 크다 작다? 더 작다. 그죠? 자, 그럼 과세관청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아니 토지를 100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죠? 건축물은 왜 저렇게 초라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 건축물은 그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죠?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이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불로 허름한 건축물을 세워놨다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과세관청은 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이 토지 중에서 이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 있죠?
그죠?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 요까지는 사업적으로 이용되는 걸로 봐서 별도 합산 대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본다고요? 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1000m 제곱인데 이 건축물이 100m 제곱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00m 제곱 중에서 100m 제곱만 뭐로 보고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보고 1000에서 100을 뺀 900m 제곱은 전부 다 뭐로 보겠다? 종합합산 대상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요걸 다른 말로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이 세워져 있긴 세워져 있는데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전부 다 뭐로 보겠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보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3단계로 판단을 한다고요. 3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그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 거냐 허가를 받지 못한 거냐 그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건축물이 허가를 안 받은 무허가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속 토지는 그 땅 전체를 뭐로 본다고요? 종합합산 대상으로 본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 이제 그 건축물이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으면, 자, 칠판 보세요. 그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의 2% 곱한 것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야 된다고. 만일 토지 가액의 2% 곱한 것보다 훨씬 더 작잖아요, 금액이. 그죠? 그러면 그 바닥 면적까지는 뭐로 보고? 별도 합산을 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로 봐야 되겠어요? 종합합산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토지 가액의 2% 곱한 것보다 건축물 가액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그죠? 그 기준 면적이라는 걸 산정을 해서 기준 면적 이내까지는 어디로 가고 별도 합산으로 가고 기준 면적 초과하면 종합합산이 되는 거죠. 그때 기준 면적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다가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상 문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그죠? 그렇게 3단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각각 면적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것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험도 자꾸 어렵기 때문에 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거죠. 뭐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문제 풀면서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것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 등기로부터 6월이 경과된 토지 하는 거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나대지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대지를.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지워버릴까요, 이제? 자, 나대지를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나대지였던 땅이 있고요. 처음에는 나대지가 아니었는데 건물을 철거를 해서 건물 멸실 등기 후에 나대지가 된 땅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나대지인 땅은요, 뭐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종합합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종합합산으로. 자, 그런데 처음에는 나대지가 아니었는데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을 철거를 해서 멸실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6월 이내까지 그때까지는요 사업용으로 인정해서 별도 합산 대상을 봐주고요. 건물 멸실 등기하고 나서 몇 월이 경과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예, 그때는 뭐로 본다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할 때요. 보통은 그죠? 철거하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행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가 바로 못 짓죠? 그죠? 과세관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죠? 준비자가 돈을 마련해갖고 이제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면, 그죠? 이제 공사업자하고도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건물 멸실 등기 후 나대지가 되었다. 그러면 6월 이내까지는 그죠? 그런 준비 기간으로 봐서
그죠? 사업용으로 인정해 준다 이 말이죠. 별도 합산 대상을 봐주는 거고. 그 대신에 6월이 경과될 때까지도 건축 허가를 받지도 않고 건축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 종합합산 대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대지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6번처럼 자, 기준 면적을 적용하는 거. 자, 기준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별도 합산 대상도 기준 면적 적용하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중에서 목장용지하고 공장용지도 기준 면적을 적용하죠. 자, 그래서 기준 면적을 적용하는 것 중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 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잘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193페이지 그 확인학습 하나만 보도록 하죠. 자, 193페이지 거기 확인학습 한번 보시게 되면 요 시험 기출문제 어떻게 출제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자,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뭐 나왔어요? 종중 나왔죠. 종중. 그 종중은 뭐로 본다고요? 분리과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나와 있죠? 자, 터미널용 토지 여기 보세요. 터미널용 토지 어디로 가요? 분리과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읍면지역 돼 있죠? 읍면지역이 바로 군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군지역. 군을 읍면으로 구분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읍면지역이 군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니까 공장용지죠. 공장용지. 자, 근데 공장용지가 읍면지역, 즉 군지역에 있으니까 용상적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용상적합성 있으면서 그 밑에 줄에 공장 입지 기준면적 범위 아니죠. 기준면적 이내다. 그럼 어디로 가요? 분리과세로 가야 되는데 3번에 별도 합산되어 있으니까 3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았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예요.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동그라미 5번에 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2에 미달하죠. 미달하고 그리고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죠. 자, 그래서 그죠? 요거 있네요. 자, 요거 바닥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는 어디로 간다고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4번과 5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밖에 없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